다들 안녕하세요. 방구석 포마톡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도리 예술가 전시를 감상하고 학교와 집에서 모도리 예술가 체험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모도리 예술가는 봄이 와 있었다 연계 교육 체험전이에요. 모도리는 빈틈없이 아주 야무진 사람을 일컫는 말로 모도리 예술가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4.19 혁명 등 파란의 시대의 예술활동을 이어나간 한국 근현대 작가와 모도리 예술가 전시에 참여하는 관람객 모두를 의미합니다. 모도리 예술가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신미술일보와 함께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체험활동을 해볼 수 있어요. 각 섹션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파트 1. 세계로 나간 작가들. 1910년에서 1945년 사이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미술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개항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며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생겨납니다. 이들은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구 문화를 접하거나 직접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기법들을 배웠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 작가로는 이응노, 변관식, 윤효중, 구본웅, 오지오 등이 있어요. 유럽권에서 이종우, 배은성이 활동을 했었고 미국에서는 장발과 임용련이 공부했어요. 특히 나혜석은 일본 유학 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세계 여행을 한 최초의 여성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해외 유학에 오른 작가들은 서구의 새로운 기법을 배워와 국내 미술화단에 영향을 줍니다. 자연에 대한 관념적인 시각의 전통적인 선수와는 점차 우리 주변의 자연을 소재로 한 사경선수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중 병관식의 유시도원은 전국을 돌며 그렸던 사생을 기조로 무릉도원의 모습을 한국의 산천을 통해 보여줍니다. 새로운 매체인 유화의 등장과 함께 인상주의 화풍이 국내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당시 작가들은 단순히 인상주의 답습에서 벗어나 향토적인 소재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고자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럽 유학을 떠난 배은성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결합하여 한국의 토속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적인 상황으로 해외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면 지금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유로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워크북 3페이지를 참고해서 가보고 싶은 곳에서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파트 2. 추상미술의 첫 발걸음. 이 작품들은 어떤 작품일까요?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미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국미술화단에서 추상미술은 193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향토적 색채의 인상주의가 주류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추상미술은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술계의 호기심과 우려 속에서도 추상이라는 새로운 미술은 김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환기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서 한국의 전통적 조형미를 탐구하고 점, 선, 면, 색으로 절제된 추상회화를 선보였습니다. 십자구도 작품은 굵은 선 안에 강한 색의 대비를 두어 면과 선을 구조화시킨 작품입니다. 한국의 추상미술은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즉흥적이고 격정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유럽의 앵포르멜이 국내에서 넓게 확산됩니다. 회화에서 시작된 앵포르멜의 거친 물질감은 조각에도 확대되는데 1960년대에는 철과 같은 금속 조각을 불로 녹여 붙여나가는 용접 기법이 유행합니다. 용접에 의한 추상 조각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김정숙, 오종욱, 박종배 등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작가와 비평가들의 노력으로 단색화가 한국 특유의 추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비평가 이일이 한국 70년대의 화가들이라는 비평을 통해 단색화가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일은 이 비평에서 윤영근의 작품은 몬드리안의 추상과 달리 선과 색채의 공간감을 배제한 추상화로 보았습니다.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작품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표시 후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제목을 지어보세요. 파트 3 해방 이후 미술화단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문화예술 분야에도 변화를 맞이합니다. 좌우 진영으로 양분된 미술계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급속도로 미술단체의 설립과 해체를 반복하였습니다. 조선미술건설본부는 해방 직후 최초의 미술단체입니다. 해방된 조국의 문화를 건설하고 미술 분야의 통일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조선미술건설본부의 우익계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조선미술협회가 창립하였습니다. 고이동을 회장으로 108명으로 출발한 조선미술협회는 대한미술협회로 개칭하고 146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미술협회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1946년 대거 탈퇴하여 조선미술가동맹과 조선조형예술동맹으로 양분됩니다. 조선미술가동맹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선전하는 미술활동을 펼쳐나가고 조선조형예술동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많은 미술가들을 포용합니다. 같은 해 11월 조선미술가동맹과 조선조형예술동맹 그 외에 조선조각가협회가 통합하며 조선미술동맹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미술동맹의 대다수 미술가들이 좌익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미술가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월북 작가들이 늘어나며 사실상 해체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치적 이념에 의해 분리와 통합을 한 단체도 있지만 특정 장르나 조형 이념을 드러내는 단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미술단체의 설립은 미술계가 다원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배경에는 한국의 현대 동양화의 연구와 발전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고 현대 공간회는 새로운 조형 언어로서 참신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창립 선언문에서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형 이념을 추구하는 미술단체로는 순수미술, 건축, 디자인 등 종합적 성격의 신조형파와 추상 계열의 중견 작가 모임인 모던아트협회가 있었습니다. 미술단체가 창립할 때에는 단체의 성격과 창립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자 창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워크북 9페이지를 참고해서 창립선언문을 완성해보세요. 미술단체를 만들어 함께 미술활동을 하고 싶은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있나요? 단체의 이름과 규칙 등을 정하고 미술단체의 성격이 드러나는 작품을 그려보세요. 파트 4.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미술. 민중미술은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예술을 지향하며 1980년대를 기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미술가들은 당시 현대미술의 주류였던 단색화를 비판하였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민중미술은 소규모 미술 집단을 형성하며 전개되었습니다. 그중 현실과 발언은 서구적 양식을 취하되 현실 역사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이후 등장한 두렁은 탈춤 야외 공연을 비롯한 전통 예술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대중의 메시지를 친숙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현실과 발언을 주도했던 이목상은 사회에 참여하는 미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습니다. 현실과 발언 창립 당시 미술의 가치는 내용과 형식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그는 회화, 조각, 설치 등 활동 범위가 넓고 형식이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산수 이미지와 대한민국 헌법, 유명 시인의 시구를 레이저로 절단한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현대의 기술로 제작한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정신을 되새이게 합니다. 해방 이후 격동기에 태어난 오유는 강한 음영의 폭발화선에 고난의 흔적이 묻어나는 모습을 탁월하게 묘사해 역동적이고 명쾌하게 주제를 드러냅니다.
도깨비 작품은 그의 말년의 작품으로 익살스러운 도깨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도깨비는 예로부터 숭고하면서 괴기하고 한과 흥을 동시에 가진 존재로 도깨비 작품은 민족미학과 목판화가 융화된 모습을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민중미술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미술을 지향합니다. 워크북 14페이지에 나만 알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오늘 모조리 예술가 활동은 어땠나요? 한국 근현대 미술에 대한 눈높이가 한뼘 성장했나요? 완성된 활동지는 사진으로 찍어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메일로 공유해주세요. 모도리 예술가 전시실에서 친구들이 공유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에요. 친구들의 작품 전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